안녕하세요. 알고 가요 중국 여행. 알고 가면 중국 여행 참 재밌습니다. 모르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의 김상무 중국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쿤밍을 여행합니다. 쿤밍은 중국 윈난성의 중동부에 위치한 성도입니다. 한국말 도금으로 곤명이죠. 인구는 700에서 800만 명 정도입니다. 면적은 중국답게 엄청 큽니다. 동서의 길이는 140km, 남북의 길이는 220km로 서울 대구 간 도심에서 도심까지 거리가 300km 정도 되니까요. 도시 하나의 크기는 엄청 큰 편이죠.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쿤밍시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 이름이 댄츠호라고 합니다. 도시는 이 호수의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호수죠. 북쪽, 서쪽, 동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댄츠호의 면적은 340제곱킬로미터로 중국에서 6번째로 큰 담수호이자 윈난성에서 가장 큰 호수로 서울 605제곱킬로미터의 절반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쿤밍이 고원지대라서 고원의 진주로 불립니다. 위도를 보며 24도에서 26도로 제주도 북위 33도보다 한참 아래 위치하여 아열대 기후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원지대로 해발 1890m의 높은 고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정상 정도 위치에 도시가 있는 거죠. 아주 높네요. 쿤밍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북쪽 산악지역으로 해발 4000m가 넘고요. 가장 낮은 지점은 강변으로 7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원지역이 그러하듯이 연교차는 크지 않으나 일교차가 비교적 큽니다. 평야의 면적은 4% 정도에 불과합니다. 쿤밍의 가장 큰 특징은 날씨가 끝내주게 좋다는 겁니다. 1년 내내 온화한 기후로 인하여 봄의 도시 춘성이라 불립니다. 항상 봄 같은 날씨는 식물과 꽃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쿤밍은 영원한 봄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도시는 연중 꽃이 만개하고 푸르른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겨울의 평균 기온은 10도 정도이고 여름의 평균 기온은 20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은 15도 정도 됩니다. 이렇게 기후가 1년 내내 온화한 이유는 낮은 위도의 아열대 기후임과 동시에 해발이 높은 지역의 고산기후이기 때문에 온화한 고온 계절풍이 불면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그런 따뜻한 기후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해발 고도는 기온을 낮춰주죠. 기억하기로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쿤밍의 해발 고도가 1900m니까 일반 지역보다 10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 위치했지만 동남아 기후이지 않고 여름과 겨울이 없는 사시사철 봄 날씨를 가져 봄의 도시 춘성으로 불립니다. 다만 여름은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을 만큼 선선한 편인데 습도는 다소 높기 때문에 체감으로 느껴지는 더위는 기온보다 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겨울은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며 따뜻한 편인데요. 간혹 변덕스럽게 눈이 오기도 합니다. 오더라도 조금 오는 쌀이 눈 수준인데 그때는 이 도시가 축제 분위기가 된다고 하네요. 연평균 강수량을 찾아보니 650mm 정도인데 여름에는 비가 꽤 자주 내리지만 겨울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여름에 강우량이 가장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1200mm 정도 되니 절반 수준입니다. 도시의 동남쪽에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카르스트 지형이 형성되어 동굴, 성림 등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쿤밍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봄인 4월에서 5월로 평균 기온은 20도 정도로 많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적당하고 비도 자주 내리지 않기 때문에 화창한 맑은 날씨가 많아 햇살이 가득한 포근한 날씨로 여행하기 좋습니다. 반대로 쿤밍을 여행하기 안 좋은 시기는 여름인 6월에서 8월로 기후도 더운 데다가
비가 자주 내립니다. 쿤밍의 연평균 일조량은 대략 2300시간에 달합니다. 제가 서울의 일조량을 기억하고 있는데 서울은 20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약 300시간이 더 많은 수준이죠. 그래서 태양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쿤밍, 그러니까 운남성 전체를 같이 보면요, 이 역사를 보면 이러한 날씨 때문에 전해지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즉 쿤밍의 해살과 구름은 많은 얘기거리를 전해줍니다.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 칼라빛의 체온의 도시라고 하죠. 사기에 구름의 전설이 전해오는데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이름이 장교라는 장군이 지금의 서초안하고 구이조 이런 지역, 남쪽 지역입니다. 을 공략할 때 그 아름다운 구름, 컬러색 구름에 반해 이 체온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 쿤밍이었고, 꽃마을에 사는 순진무구한 주민들이 이들을 반겼고, 결국에는 정착하여 그 지역, 즉 당시 이름이 땡국이었던데 이 지역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덴자가 지금의 호수 이름 덴초의 덴입니다. 그 이후 한나라 때 한무제에 의해 쿤밍이 점령되었는데 아름다운 구름의 전설을 듣고 그렇게 이 지역을 가지고 싶었다 합니다. 또한 훗날 제갈량이 명액을 사로잡은 그 유명한 칠종칠금의 무대가 바로 이 쿤밍 일대입니다. 당나라 때에는 남조, 송나라 시절에는 대리국이 독립국으로서 이곳을 다스렸지요. 그러다 원나라가 대리국을 정복하면서 중국 역사에 정식 편입됐고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 중국의 일부가 됩니다. 쿤밍과 주변 지역에서 유명한 여행지는 차고 넘칩니다. 시내에는 덴초 호수와 서산공원, 원통사, 금전 등의 사찰, 그리고 먹자, 거리 등이 널려있고 외곽에는 성림, 토림, 사림, 그리고 원양의 그 계단식론, 홍토지, 루어핑의 유채밭 등 정말 신기한 볼거리가 절비합니다. 다 가야죠. 그 외 물론 윈난성 전체를 보면 정말 인기 여행지역으로 만년설산의 아름다움과 고성의 예스러움을 간직한 곳 리장고성과 숭성사 삼탑으로 유명한 따리고성, 호도 옆 차마고도 트레킹, 샹그릴라, 시상반나 등이 있습니다. 운남 쿤밍에서 꼭 느껴야 할 문화 몇 가지로는요, 보이차,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윈난 커피, 버섯, 차마고도, 그리고 수많은 소수민족, 따리 지역의 대리석, 홀치기 염색 등입니다. 이번 여행은 조금 길게 하면서 쿤밍 중심으로 많은 것을 느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따리, 리장을 여행할 때 윈난성을 소개한 자료가 있는데 같이 올립니다. 알고 가요 중국 여행, 알고 가면 중국 여행 참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젠. 먼저 운남성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윈난성은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성으로 서북쪽에는 티베트 자치구, 북쪽에는 서초안성, 동쪽에는 구이조성, 동남쪽에는 광시 쭈앙족 자치구와 베트남, 남쪽에는 라오스, 서남쪽에는 미얀마와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계를 접하지 않지만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도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면적은 39만 4,100km로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4배, 인구는 약 4,600만 명으로 한국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성의 성도는 쿤밍, 한국말로 곤명시입니다. 윈난성의 중국 내 약칭은 덴츠 호수에서 따온 덴호는 윈을 쓰고 한나라 시절 이 지역에 설치된 행정구역인 운남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90% 이상이 고원, 구릉, 산지 등 해발 고도가 대체로 높은 편이라 1년 내내 덥지 않은 편입니다. 쿤밍시만 해도 사계절이 봄과 같다 해서 춘성이라고 불리고 있죠. 봄춘자의 성.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장점 중 하나는 공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사계절 내내 스모그가 없는 정말 깨끗하고 깔끔한 도시입니다. 운남성은 지역이 정말 광활한데 성 남쪽 끝에 시수항반나 다이족 자치주는 고도가 낮아 그냥 열대 기후이고 쿤민과 다리, 리장 등은 온대 기후, 그 중에서 아열대 고온기후에 속하고요. 서북쪽 지역 샹그릴라는 냉대 기후에 속합니다. 큰 면적에 다양한 기후대가 있습니다. 북경과 곤명은 당연히 시차가 발생하는데 중국은 동일 시간대를 쓰고 있습니다. 북경과 서울의 거리는 시차가 1시간 나죠. 그런데 북경과 곤명은 북경과 서울 거리에 2배 정도 되니까 시차는 2시간 정도 나는데 동일한 시간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명은 북경에 비해 해가 그만큼 늦게 지고 그만큼 해가 또 늦게 뜹니다. 실제 1월 1일 일출을 곤명에서 보려고 기다리는데 북경의 지인들은 일출 사진을 북경에서 찍어서 카톡으로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춘추 전국시대 말기 초나라 군사가 정보를 왔다가 그대로 눌러 앉으면서 중국 역사에 편입되기 시작하였고 삼국지에서 남만이라고 부르는 동네에서 맹획을 7번 잡았다 풀어줬다는 7종 7금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확실하게 중국에 편입되어 중국의 영토로 인식된 역사는 원나라 이래로 꽤 짧은 편입니다. 소수민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56개의 민족들 중에 무려 25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로 지역별로 집단촌을 형성하여 살고 있습니다. 샹그리라에는 티베트족, 쭝족이라 하죠. 리장에는 나시족, 다리에는 바이족, 시수항반나에는 다이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오스의 라오족들과 미얀마의 버마족, 태국의 타이족들도 소수 살고 있는 곳입니다. 큰 강의 지류가 많은데 메콩강과 살륜강, 양쯔강의 상류가 윈난성에 있으며 높이가 무려 6,740m나 되는 윈난성에서 가장 높은 산 메리 설산이 윈난성에 있습니다. 메리 설산은 티베트 불교에 있어서는 4가지의 4대 신성한 산 중에 하나이며 가장 최고로 여기는 성지입니다. 순례자들은 메리 설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멘처무, 한국말로 선녀봉이라 하고요. 그 꼭대기 근처까지 수시간을 올라가서 신폭, 신선의 폭포라고 불리는 폭포에 몸을 씻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은 죄를 사하여 준다는 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리 설산의 최고봉 이름이 카와크보 봉우리인데요. 1902년부터 10차례가 넘는 등반 시도가 있었지만은 전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와서 1996년 이후로는 중국 정부가 최고봉의 등반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손길이 아직까지 닿지 않는 참 유일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특산물로는 차마고도라는 이름 그대로 차가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보이차의 주산지로 유명합니다. 같은 공법을 사용한 보이차라 해도 윈난성에서 생산된 차가 아닐 경우 보이차라는 상표를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질이 좋고 유명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열대 고온기후라는 특징을 살려 커피도 생산되고 있는데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높은 위치에서 생산되는 아라비카 종을 생산하면서 품질이 또 뛰어나고 그래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수요가 늘면서 최근에 커피를 심기 위해서 차나무 자생지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최근에는 커피 수출 규모가 차 수출 규모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 농사를 많이 짓고 중국에서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이 윈난성입니다. 실제 중국의 담배 브랜드의 70% 이상이 윈난이라고 합니다. 윈난 도련사 정우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장마철만 되면 독버섯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만 그 원인이 버섯 자체의 독 때문인지 아니면 버섯에 축적된 어떤 물질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보통 축하 연회 자리에서 축하객들과 같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겨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죠. 어쨌든 윈난성에 가시면 버섯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윈난의 버섯은 유명하고도 유명합니다. 종류도 엄청 다양하게 있고 평소 보기 힘든 그런 버섯들이 절비합니다. 특히 가격도 매우 저렴해서 한국에서 보기도 힘든 송이버섯을 1kg에 겨우 1, 2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향이 별로 없고 식감은 좀 다르죠. 곤명이 운남성의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인 곤명은 사계절이 봄과 같고 사계절이 끊임없이 꽃이 핀다고 해서 사람들은 춘성이라고 부릅니다. 기후가 온화해 여름에는 혹서가 없고 겨울에도 혹한이 없죠. 중국말로 쿤밍이라고 하는데 이 쿤밍은 현지 소수민족의 언어입니다. 해발 1891m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한라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한마디로 그 운남에 대한 느낌을 정의해보면 정말 그 질투가 나도록 아름다운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